네, 재무상담 머니큐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은 보험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좀 낮춰보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 주시고요. 의외로요. 너무 보험이 없어서 지금 방송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보험을 가입했던데 정작 우리 집은 뭐 실비도 없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세요. 자, 이래저래 고민되시는 부분들 보험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뭐 노후 설계라던가 은퇴 준비라던가 자녀들의 교육자금들 지금의 소득으로 어떻게 알차게 모아갈 수 있는지 그 팁을 함께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전화 주시면 무료 상담, 맞춤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자,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또 모시고 여러 가지 내용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에셋 플래너의 천강욱 지점장님, 유지택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또 우리 시청자님 어떤 문제로 저희를 찾아오셨을지 궁금합니다. 바로 저희가 연결 좀 시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어요? 아, 저희 집 보험료가 좀 네.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네, 그것 좀 문의드리려고요. 네,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자, 우리 네. 시청자님이 알려주신 그 상품들 저희가 쭉 보고 있거든요. 3인 네. 가족이시고 보험료가 70만 원 이상 나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네요. 자녀분은 태아보험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네. 남편분이 보험을 꽤 오래 다 유지를 하신 상태로 가져오셨네요. 예, 맞습니다. 네, 10년 이상 유지하신 부분들, 또 우리 시청자님이 20만 원가량, 따님, 또 작은 아드님, 각각 이제 보험, 각각 이게 다 이제 태아보험으로 유지하고 있다 말씀을 주신 건데, 어떻게 네. 시청자님 지금 상품별로 그래도 몇 가지 가지고 계세요? 우리 남편분도 그러시고요. 상품이 보장되는 뭐 목적이나 어디에 이제 이게 다 해당이 되는 상품인지는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게 잘 알았으면 제가 문의를 안 드렸을 텐데, 몰라서. 이런 부분들도. 네, 그렇게 문의를 드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용 네. 부담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한 꼼꼼한 점검이 먼저 필요하니까요. 저희가 두 분과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네. 보험료 수준은 어떤가요? 지점장님 함께 화면을 보셨는데요. 네네. 네. 일단 뭐 이달에 전화 주신 건 정말 잘 하신 것 같고요. 어. 먼저 시청자님께 먼저 그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네. 현재 가계 월 소득은 얼마 정도 되세요? 저희가 지금 뭐 많게는 350인데, 대략적으로 한 300선에 받고 있어요. 네. 그러세요. 예. 지금 남편분 혼자 외벌이이신가요? 예, 혼자 거기 벌고 있어요. 예, 그러시군요. 혹시 지금 가계부는 쓰고 계신가요? 예, 가계부는 예, 쓰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아직 네. 뭐 다른 저축이나 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하시고 있는 건 없으시고요? 예, 그런 거는 저희가 여력이 안 돼서 아직 못 하고 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가계부 작성 중이시면 지금 네. 매달 보험료 나갈 때마다 속이 좀 많이 쓰리실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월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버시는데 내시는 네. 보험료가 뭐 한 8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면 네. 지금 보험료 구성비가 24% 정도 되는 거거든요. 높네요. 예. 네. 이 정도면은 사실은 월 소득으로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소득 가정에 맞는 보장성 보험료 수준이에요. 그래서 네. 굉장히 좀 과도하게 내고 계시고 사실 그 월 소득의 10% 이내로, 그러니까 한 350만 원 정도 기준했을 때는 35만 원 이내로 좀 줄이실 필요가 있겠고요. 만약에 지금 초과로 내고 계시는 보험료,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내시는 금액을 한 50만 원 정도로 잡았을 때 이 금액을 그냥 단순히 보장성 보험료가 아니라 저축 목적으로 20년 동안 같은 기간을 냈다라고 가정한다면 일단 원금만 해도 1억 2천이에요. 1억 2천 정도가 되고 그 시장 수익률 한 7% 복리 수익률로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20년 후에 무려 2억 6,319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 기회 비용이 지금 그냥 불필요하게 비용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좀 바로 좀 줄이셔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전화 연결되신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굉장히 과도하게 내셔서 전반적인 보험 리모델링 컨설팅을 통해서 만약 줄이시게 되게 되면 줄일 때 고민되는 부분들이 또 어떤 거냐면 내신 보험료에 비해서 해지하게 되면 해지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극히 일부인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게 참 바로 그 보험계약을 이걸 유지하면 안 된다는 걸 아시면서도 계속 가져가시는 이유가 되는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내시고 만약에 400만 원 손해보고 600만 원을 찾는 경우다. 이런 걸 가정해서 볼 때에도 저는 한 3가지 정도 이유 때문에
반드시 보험 리모델링을 해야 될 상황이면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네. 그 이유가 이제 첫 번째가 일단은 매달 보험료를 줄이게 되면 방금 제가 우리 시청자님께 말씀드렸듯이 줄인 보험료를 가지고 그걸 기회비용으로 해서 매달 저축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같은 그 기간을 냈을 때 저축 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당연히 손해본 4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만드는 재원이 일단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험료는 사실 줄어들지만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실제로 보장에 대해 오히려 더 튼실하게 구성을 다시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줄지만 보장의 가능성도 올라가고 또 실제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40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들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 이유고요. 이제 세 번째는 사실은 이제 해지하시게 되면 손실 보게 되는 400만 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은데 그보다는 지금 당장 생기는 목돈인 600만 원에 또 초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 금액을 지금 해지한 다음에 손실 본 금액 400만 원을 지금 즉시 만들어 달라라고 이제 재무상담사에게 요구하시면 뭐 재무상담사는 조폐공사도 아니고 한국은행도 아니기 때문에 돈을 네. 만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시간을 만약에 주시게 되면 600만 원이란 종잣돈을 가지고 400만 원이 아니라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은 그 10배인 6천만 원도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금액도 만들 수 있는 종잣돈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즉시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겠고 특히 우리 시청자님 가정은 현재 상태에서 한 50여만 원 정도를 줄이셔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반적으로 기존에 가입하신 상품에 대한 좀 대대적인 수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보험료를 20년간 납부하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걸 한 50만 원을 뚝 떼서 차라리 이걸 저축을 하면 어땠을까? 여러 가지 뭐 수익까지 계산해 보니까 2억대가 되네요. 이제 우리 시청자님 연락 잘 주셨고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저축까지 겸하시게 되면 그간은 이제 생활하시느라 빠듯하시고 여력이 없어서 저축 못 하셨다라고 말씀 주신 부분들 좀 고민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보험을 일단 해지할 땐 차라리 미래를 좀 더 보고 과감한 선택이 필요할 때도 있다라고 언지를 먼저 주셨어요. 저희가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볼게요. 자, 팀장님, 남편분 거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네, 네. 남편분 거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시청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혹시 남편분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죠? 지금 조소매 회사에서 지금 월급 받고 있고요. 부장이에요. 직함은. 아, 그러시군요. 네. 운전은 혹시 많이 하시나요? 운전은 저희 집 차는 제가 운전 많이 하고 회사 차를 갖고 다녀요. 가끔요. 아,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 혹시 그 보험금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은 증권을 지금 갖고 계세요? 아니면 뭐 어디 놔두셨나요? 증권은 저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찾아보려고 찾았는데 지금 아직 제가 못 찾았거든요. 아, 그래서 네네. 지금 보험사에 다 청구를 했어요. 팩스로 보내달라고. 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다 받아놓을 거예요. 매일이라도.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장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이제 대략적인 네. 부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월 소득 그 350만 원 정도 가족 수입을 고려한다면 네. 두 분의 보장성 보험료는 월 한 25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남편분은 33만 3,7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시고요. 시청자님께서는 20만 8,5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신데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네, 현재 이제 보장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태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정한 보험료 가이드라인 및 보장 내용을 제가 이제 제안을 드린다면 네. 첫 번째 남편분 보장에서는 신한생명 건강보험하고요. 한국화재 실손 의료비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일단 과감하게 해지를 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 종신보험까지 포함해서요? 네네. 네. 두 번째 신한생명 건강보험은 그러니까 남겨두기로 했던 신한생명 건강보험은 뇌경색 보장 유무와 보장 기간 등을 추후에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 검토해서 유지를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 보장 기간과 보장 범위가 적절하지 않다면 이 또한 손해보험사 진단비 보험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네네. 세 번째 종신보험 해지로 인해서 부족해진 가장의 사망보험금은요. 정기보험을 통해서 적정한 금액, 기간을 산정해서 보장 설계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50만 원 정도를 다운할 수 있다면 좋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벌써 우리 남편분 거에서만 가장
꼭 필요라는 핵심만 남겨두고 일단 부수적인 것들은 정리하는 방안으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한 22만 원 정도의 절감이 됩니다. 하지만 뭐 정기보험을 통해서 사망보장을 조금 챙겨가신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폭은 줄어들겠지만 일단 그 여지는 상당히 많이 생기네요. 저희가 따로 증권 보셔야 되니까 재차 연락드려서 접촉 시도해서 이제 그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청자님 상황은 좀 어떨까요, 팀장님? 네, 시청자님의 보장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파악을 해본다면요. 첫 번째 운전자 보험은 좀 과도한 면이 있어서 해지를 좀 하시고요. 두 번째 메리츠 건강보험의 담보 내역하고 적립금 등을 파악을 해서 약 10만 원대 정도로 보험료를 낮춰서 유지하시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뭐 이 모든 내용들은 나중에 보장 내용을 좀 자세히 본 후에 상담을 통해서 정해 드릴 거고요. 네네. 네, 위와 같이 시청자님 부부의 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맨 처음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운전자 보험이시거든요. 각각 4만 원 넘게. 네. 예. 네, 두 분 합쳐서 매달 한 약 9만 원 정도가 납입을 하고 계신데 그렇죠. 네, 사실 9만 원이면 남편분 기준으로 따진다면 정기보험을 가입하신다면 20년 만기 일반 사망보험금 2억 원 정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운전자 보험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직업적으로 운전을 많이 하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고연령대 유병력자들처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가입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무작정 내가 운전을 하니까 가입을 해야지 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죠. 네, 물론 예. 광고나 홈쇼핑, 보험 설계사들께서 많이 권유를 하기도 하고요. 네, 이런 가입 때문에 가계 보험료는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런 부분들이 가계는 좀 부담이 되고 있죠. 더군다나 운전자 보험을 만기 100%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보험료는 좀 더 늘어나게 돼 있고요. 소멸형이 아니라 환급형이면 그것까지 쌓아가야 되니까 더 네네. 비싸진다. 그렇죠. 네네. 더군다나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신다면 100세에 100% 환급을 받는다는 건데 재무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필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운전자 담보는 갖고 계시는 흥국화재 실손 의료비 보험과 시청자님께서 갖고 계신 메리츠화재 실손 의료비 보험에 배설하는 절차를 통해서 네. 1인당 한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면 중도에 부과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다른 상품에 이제 첨부라는 식으로. 네네. 기존에 예. 갖고 계셨던 보험에 첨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처리를 하신다면 보험료는 약 8만 원 정도를 절감하실 수 있게 되고요. 네, 이렇게 된다면 적정한 보험료로 적정한 보험을 갖고 가실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운전자 보험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사실 두 분이서 이제 9만 원 가량 지출은 저희가 머니큐 하면서도 굳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라는 비용적인 문제를 많이들 고민을 하세요. 지금 실손이나 기존에 가지고 계신 거에 한 월 3, 4천 원씩이면 보장 가능하다고 하니까 보장을 아예 없애는 거 아니고요. 비용을 정말 크게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또 뭐 문의 주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시청자님한테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혹시 네. 기존에 보장 내역을 가지고 컨설팅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한 1년 전에 이제 보험 리모델링 좀 해서 저축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그게 참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거 좀 설명 듣고 저도 이번에는 좀 저축 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이요. 재무설계 플래너들이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꼼꼼하게 챙겨드리고 또 이제 계속할 수 있도록 좀 옆에서 좀 지원을 해드리지 않으면 사실상 보장을 정리한다는 거는 일반 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SBS CNBC와 키움S의 플래너가 지금 현재 무료 상담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많이 문의를 주신다면 보다 좀 더 좋은 저렴한 보험료로 완벽한 보장을 계속 끌고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혼자서 이제 뭐 판단하거나 여러 가지 분석들은 많이들 하시는데요. 이게 정말 끝까지 결정까지 또 실행까지 이어지기까지는 옆에서 조력자가 있으면 한층 더 수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분들께 남아있는데 태아보험을 쭉 그냥 유지하시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혹시나 태아보험이라서 약간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이럴 때 좀 불리한 건 없나? 이런 것들을 엄마들은 또 이제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시청자님? 네, 아주 예리하신 질문이세요. 예.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어린이 보험에다가 태아일 때 필요한 담보가 포함이 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보장만 잘 구성이 돼 있고 보장 기간이 제대로 돼 있으면 계속 유지하셔도 되는데요.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이 가정은 일단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좀 과도하고 그리고 두 아이의 보험료만 합산으로 해서 봐도 15만 원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료가 조금 높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증권을 찾으시게 되면 또 증권을 수령하시게 되면 아이들 적립보험료가 좀 구성이 돼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고
아마도 어린이 보험은 적립보험료를 많이 넣지 않는 경향들, 또 최근에 가입하신 상품들이시기 때문에 적립보험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실제 지금 가입하신 담보 자체가 좀 불필요한데 많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좀 과도한 금액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요? 그 중에 제가 이제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입원 일당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그 손해보험사에서 지급해드리는 질병 입원 일당 같은 경우는 생명보험사의 입원 일당에 비해서 그 첫날부터 지급을 해드린다는 장점은 있지만 네. 사실 2만 원 내지 3만 원 정도 담보로 보통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리 그 많은 기간을 입원하더라도 생명보험의 입원비에 비해서는 한 6만 원 내지 최대 9만 원을 더 받는데 이에 반해서 내시는 보험료는 사실은 생명보험 입원비보다 2배 이상을 내세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좀 비싸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여력이 되시면 내 그 가정 경제에 비춰봐서 충분히 내실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셔도 되지만 네, 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내시는 보험료에 대해서 실효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과감하게 좀 정리하실 필요가 좀 있겠고 아이들 1인당 한 5만 원 이내로 줄여서 두 아이 합산으로 1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참고로 보장성 비용은 자산이 아니라 비용이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이라는 이야기는 소멸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줄일수록 좋다라는 의미도 마찬가지로 내포하고 있거든요. 즉 적정한 보장을 위해서 적정한 보험료로 낮출 수 있는 만큼 낮추는 게 좋고 그리고 소멸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자녀분들 보험까지 쭉 봤는데요.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의 현금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이제 고민하셨던 저축을 시작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일단 증권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논의, 어떤 확인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축 부분까지 세심하게 안내를 드릴게요. 자, 시청자님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 뵀네요. 그래도 이제 두 자녀 키우시면서 앞으로는 더 돈 들어갈 때가 많아지겠죠? 약간 지출, 어떤 비용에 될 수 있는 비용이 될 그 보험료를 많이 줄이시면서 좀 더 좋은 결과, 재무구조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님 사연도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주부입니다. 저희 집은 어린 자녀가 3명이나 있어서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는데요. 1년 전쯤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지금은 남편이 새로운 일을 시작해 한 달에 370만 원 정도 소득이 있는데요. 최근에 뉴스를 보니 내년부터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경기도 많이 타시고요. 현금 유동성도 약간 이제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돈 갑자기 이제 급전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필요하실 때가 생기실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당장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뭔가 하다 보면 보험을 많이들 택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 시청자님도 가입하고 있던 보험을 사업이 어려워지시면서 다 해지를 하셨대요. 그럼 이제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내년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느끼신 것 같습니다. 자, 지점장님, 지금 뭐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알려주셔야죠. 네, 일단은 뭐 경기가 어려우면 그 우선적으로 해지하는 게 사실 보험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를 좀 정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사업이 다시 회복되시고 또 뭐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행이고 저 또 그 축하드릴 일인데 네네. 현재 소득이 370만 원이니까 보장성 보험료는 37만 원 이내에서 구성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이제 미래 국가 경제에 아주 큰 기여를 할 자녀들은 무려 이제 3분이나 이제 자녀가 있는데 네네. 자녀가 많은 건 참 좋습니다만 일단 보험료 구성비가 다른 뭐 3인 가족이나 4인 가족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보험료는 10% 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게 좋으시겠고 그리고 이제 알고 계신 것처럼 내년에는 예정 이율이 인하가 되고 또 위험률이 재조정이 되고 또 경험생명표가 변경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보험 상품들의 인상이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전문가가 누차 이제 강조했던 상품들이 있어요. 보장성 보험 중에서는 만기가 길고 그리고 비갱신형 또 나이가 들어서 그러니까 연세가 드셔서 보험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은 이런 담보들의 경우 그리고 또 저축성 보험은 종신형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이런 상품들이 특히나 인상폭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번 달 내에 가입을 서두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사실 보험이 전혀 없으셔서 어차피 가입에 대한 의사가 뚜렷하셨기 때문에 결정을 조금 더 서두르시면 아무래도 어차피 가입하실 거면 좀 더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겠다. 저희가 따로 안내 좀 드릴게요. 자, 보험을 무작정 이제 필요하셔서 하신 거긴 하지만 이렇게 해지를 하셨을 때 어떤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건가요, 팀장님? 네, 크게 두 가지 위험이 노출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병력이 있으신 경우입니다. 한 번이라도 병력이 있으신다면 이후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 5년 이내의 병력을 고지하도록 되어 있어서 최악의 경우에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아니면 해당 부위에 대한 질병에 대해서 부담보 처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보란 가입한 그 보험 기간 중에 특정한 부위나 질병에 대한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정기간 동안 질병으로 인한 보장을 제한하는 그 조건부로 가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기존 보험을 정리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만 남겨놓으셨다면, 예를 들자면 실손의료비라도 남겨놓으셨다면 그나마 나았겠지만 모두 다 해지를 하신 후에 다시 가입을 하신다 해도 불이익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지를 하실 때는 보다 더 신중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해지한 상태에서 질병이나 사고를 당하시는 경우인데요. 네, 이 경우는 뭐 말씀드릴 것도 없이 가뜩이나 이제 어려운 재정 상태에 보다 더 큰 타격이 오게 되어 있죠. 기존에 병력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좀 더 신중하게 해지를 하시더라도 좀 결정 고민을 하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우리 시청자님 부부께는 어떤 설계안이 가장 타당할까요? 네, 현재 정상적으로 수입이 들어온다 해도 그러기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을 보여지는데요. 장기간 납부해야 되는 보험의 특성상 중도 해지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유지를 하실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재정의 어려운 상황도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요. 남편분의 경우에는 손해보험사, 실손의료비 보험하고요. 3대 진단비 보험, 또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하는 정기보험 이 세 가지로 각각 나눠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경우 실손의료비는 한 4만 원 정도, 진단비 보험은 한 5만 원 정도, 정기보험은 한 5만 원 정도로서 약 15만 원 정도로 남편분 보장을 구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인의 경우에도 실손의료비 보험 3만 원, 진단비 보험 5만 원 정도로 구성을 하시게 되면 이제 보다 저렴한 보장으로 이제 만드실 수 있죠. 네. 자, 우리 시청자님들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상품 성격은 짜드렸는데 사실 어느 회사에 어떤 상품까지 가야 되는지 그 여러 가지 비교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궁금하신 분들 보험에 대한 문의, 물론 보험뿐만은 아니지만 일단 또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상담 계속 넣어주세요. 자, 세 자녀니까 일단 보험의 구성비는 올라갈 수 있다 말씀을 주셨는데 자녀분들은 어떻게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아이들이 다행히도 이제 다 15세 미만인데 15세 미만인 경우에 어린이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그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망보험금 담보 가입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업법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보장 금액을 가져간다 하더라도 성인보험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하겠고 두 번째는 삭감 기간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암이나 뇌졸중, 심근경색 같은 진단금 가입했을 때 보통은 1년 이상 지나야지만 그 가입 금액 전체를 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내에는 50%고 그런데 이제 어린이는 가입하면 바로 그 해부터 이제 가입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는 면책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암보험 같은 경우 가입한 이후에 90일이 지나야만 암 진단금이 지급이 되는데 어린이는 가입한 이후에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치료가 나고 다시 부활을 한다 하더라도 즉시 이제 혹시나 암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금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 시청자님처럼 3인 가족 3인 자녀인 경우에는 1인당 같이 가입하게 되면 1인당 5%씩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그런 보험사도 있거든요.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그래서 이런 상품을 활용하시게 된다면 우리 아이들 1인당 한 5만 원 선, 총 15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7,500원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보험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자녀분들 것까지 저희가 만기 꼼꼼하게 또 보장 구성 촘촘하게 또 챙겨서 따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험이 없으셨으니까 의외로 또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정말 언제 사고가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물론 안 나는 게 최선의 그런 또 방안이긴 하겠습니다만 대비책은 필요할 수 있겠죠. 저희가 많은 부분들 함께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재무상담 머니큐 상담 전화 계속해서 넣어주십시오. 자, 오늘도 두 분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네, 12월 무료 재무설계 세미나 안내 드립니다. 방송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지요. 내가 가입한 보험을 점검하고 대출 상환 노하우까지 배워가실 수가 있습니다.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7시 반에 시작이 되고요. 이수견, 엄진성 팀장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동부증권, 동부금융